해외 구매 대행은 마케팅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건 마케팅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제가 처음 할 때는 마케팅의 영역이었죠. 그때는 이제 물반 고기반이었으니까 마케팅의 영역이었는데 현재 이게 마케팅의 영역인가 하고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점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의 물건을 살만한 사람들도 늘었죠. 그러니까 유저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유저가 성장한 그 비율보다 판매자가 진입한 비율이 더 커져버렸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틈새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해서 자기에게 정말 잘 적용시키고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읽고 시대 트렌드를 잘 읽어서 버널들을 잘 깐 사람들 그리고 어항들을 잘 깐 사람들,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가 다 뜻이 다르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버널과 어항을, 그러니까 어항은 다다익선인 거고요. 버널은 설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잘 설계하신 분들은 그 전에 시장이 훨씬 좋을 때 벌었던 수치보다 더 큰 돈을 벌어요. 그것도 팩트예요. 고난이도의 스킬을 가질수록 당연히 그런 시장을 잠식할 수가 있겠죠. 팩트인데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저기 팔릴 것 같은데 혹은 이미 팔리고 있는 것들 맛바둑 누듯이 가져온단 말이야. 가져와서 너가 10개 팔려? 그럼 난 2개만 팔게. 이렇게 욕심 안 내고 가는 거죠. 혹은 뭐 반대로 너가 10개 팔아? 그럼 나는 12개 팔아볼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평균값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마진이 뻔하단 말이에요. 왜? 판매자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마진이 뻔해요. 이게 정통 방식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던 사람이면 처음부터 해외 구매 대행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은 초보들 그리고 자기의 목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좋다. 물론 해외 구매 대행하고 위탁하고 포함해서예요. 두 번째,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통사업에서 성장했거나 정통사업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걸 왜 못하냐면 마진이 말이 안 되는 마진이에요. 물론 마진이 높아지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마진이 낮아도 할 말이 없긴 해. 왜냐면 재고가 없어. 큰 자본이 필요 없어. 일단 이미지만 먼저 가져와서 내가 팔게야. 이거 무슨 뭐 공매도죠, 공매도. 이미지 가져와서 내가 올려놓고 너가 사. 그럼 내가 사 와서 너 줄게. 그리고 이익은 내가 가질게. 이거잖아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배를 파는데 저기 울산 집원 그 모래사장 백사장에 있는 그 사진 갖다 들이밀면서 네가 내 배를 사주면 내가 그 돈으로 여기다가 조선소를 찌어다가 니한테 배를 갖다 주겠다. 이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위탁이라는 걸로 바뀐 거란 말이죠. 나라가 바뀌면 해외 구매 대행이 되는 거고 이 개념인 건데 여러분들 마진율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사가 그러니까 최저가여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경쟁사가 한 26% 정도 맞추고 있어. 그러면 나 혼자 뭐 37% 47%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진이 심한 경우는 20%가 될 때가 있어요. 순수익이 20%가 아니라 영업 마진이 20%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광고가 들어갈 틈이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올려놓고 광고를 쳤어. 매출이 높아. 이익은 알 수가 없어. 막 그걸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른 길이 있겠죠. 그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 많죠.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마케팅 전문가 과정 할 때부터 이 매출 만드는데 쓴 광고비와 광고 소재를 다 공개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 마케팅 수강생분들 여기 계실 텐데. 저는 그때 마케팅 비용 쓴 걸 다 공개했었어요. 소재도 다 공개했었어요. 이만큼 쓰고 이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이익은 이만큼 났어요. 이걸 명확하게 했었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부터도 그걸 숨기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냥 아예 논란의 실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다 공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다른 목적을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내겠다 한다면 뻔한 마진 속에서 마케팅비를 쓸 룸이 있는가? 요행자님께서 네 맞다고 있게 해주셔야죠. 분명히 계실 거니까 전문가 수강생분들이 그게 있는가? 없다. 자기가 남기려고 하는 사업에서는 없다. 구석구석 찾아보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찾을 시간에 상품 하나 더 소싱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싱하다 보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하나씩 가져온단 말이죠. 내 자본을 들이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이제 올려놓고 뭔가 이게 팔려. 뭔가 이게 팔리는 것 같아. 팔리는 것 같으면 이제 이런 제품이 팔리네란 그런 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이어서 팔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가 브랜드로 만든다 해서 내가 사입한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똑같이 팔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의 판단 이 개념은 정말 미세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린다고 그냥 사입해서 가져왔다가 재고로 쌓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긴 하지만 여하튼 뭐가 팔리는지는 자기 자체는 경험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가장 높은 순서를 둬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처음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자본을 만들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익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비욘드,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하려면
팔려면 뭐가 팔리는지, 어떤 게 안 팔렸는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 이걸 이제 저는 편하게 표현해서 시장을 공부하는 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을 알아가는 눈이라고, 시장을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먼저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눈대로 가져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눈이 없으면 못할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브랜드가 하나 터졌어, 뭐 이러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순간에 저보다 더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브랜드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브랜드로만 성장했나 보면 사실 그게 또 아니긴 해요. 되게 많은 사업이 있고 구조를 나름대로는 되게 탄탄하게 세워놨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뭐 저는 브랜드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브랜드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제 뭔가 브랜드가 딱 맞아서 딱 뜨게 되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 번씩, 온라인 비즈니서들은 이렇게 딱 제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이 뭔가를 또 시도할 수 있는 시드로 쓰이고 굉장히 좋죠. 순순하니 되겠죠. 그리고 그 눈이 진짜였다면, 브랜드나 어떤 사업을 한 번 딱 성공시키고 꼬꾸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 찍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운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 운때였던 거죠. 진짜로 찍고 떨어진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진짜 실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성공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또 다른 일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안 되니까 사업 하나 딱 성공하면 강의하죠. 그리고 다음 사업 안 해. 그러면 이제 강의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을 계속해. 계속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계속 만들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 그러고 강의한다? 그건 되게 멋진 거겠죠. 예를 들면 일본의 경영의 신 하면 3명을 꼽죠. 이나모리 가즈오,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리고 혼다 쇼이치로, 이렇게 3분을 꼽는데, 이게 3명이 3대 경영의 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들은 매출이 무슨 1000억, 2000억 이런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세라만 해도 매출이 한 20조예요. 그리고 교세라 창업자가 교세라 창업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창업한 회사가 또 매출이 한 50조가 돼요. 뭐 마쓰시타 고노스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고, 혼다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몇십조 단위. 근데 재밌는 건 그런 분들도 강의를 했어요. 재밌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괜찮죠.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게 인문학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에서 어떤 마케팅이 좋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해외 구매 대행 자체, 그 자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개발을 하시고, 그러면 또 똑같이 문장으로 나와요. 해외 구매 대행의 본질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게 본질이구나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 나왔으면 이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걸 만들면 그게 딱 나오죠. 그러면 뻔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뻔한 그것을 하면 돼요. 뻔한 그것을. 자꾸 이제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마케팅하지 마세요. 보면 위탁도 같은 개념이에요. 돈 안 드는 마케팅도 마찬가지인가요? 돈 안 드는 건 더 하면 안 되지. 왜냐? 여러분들의 시간이 들 거잖아. 여러분들의 시급이 한 2,380원이야. 그럼 해도 돼. 근데 지금 최저 시급이 9,600 얼마죠? 9,7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원 잡는데, 그냥 간단하게 10,000원 잡는데 여러분들이 뭐 바이럴 한답시고 막 3시간 썼어. 그럼 여러분들 얼마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하 60,000원 벌어야 된단 말이죠. 3시간 썼으면.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뭐라고 자위하고 있어? 그래도 뭐 했어 이러면서, 내가 뭐 했어 이러면서 자위하죠. 오늘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또 술 한잔 먹어야지 또 이러면서 술 한잔 먹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나는 이미 지났는데 내가 아까 바이럴 열심히 하던 그때 나는 이미 지났는데, 과거에 내가 고생한 걸 지금 갖고 와가지고 뭔가 이제 이상한 보상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뇌 자체가 굉장히 그 비효율성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성적이면서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합리적인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진짜 합리적인 인간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효율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미 사업으로 엄청 성장해서 유튜브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겠지. 아니면 차라리 유튜브를 하던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뇌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년부터 너무 재수없는 소리 재수없는 소리를 했네요. 근데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하고 이걸 또다시 보호막과 방어막을 채려서 뭐라는 거야 하고 이제 반사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